미국 조지아 주지사가 급박하게 한국을 방문하여 현정그룹의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려 한다는 보도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는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이민 세관국 단속 사건을 서둘러 매듭짓기 위함으로 파악되었는데, 현재 한국 정부는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공표하며 관세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기업들은 조지아주 사태 발발 이후 전혀 예상치 못한 행보를 보이며 전문가들의 예측을 뒤엎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한때 관세 인하로 일본 차가 한국 차를 압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현실은 정반대로 한국 차가 일본 차의 기세를 꺾고 시장 점유율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주지사 캠프는 이번 방안이 단속 이전부터 협의된 것이라 주장했지만, 현지 유력 매체 AJC는 자신들이 입수한 이메일을 근거로 단속 사태가 터지자마자 캠프 주지사가 현정 측과의 만남을 서둘러 추진했음을 폭로했습니다. AJC는 이메일에 담긴 내용, 즉 현정은 조지아주의 중요한 투자자이자 파트너라는 강조점을 들어 캠프 주지사의 긴급한 의도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 목표는 공장 건설 현장에 인력을 어떻게 재투입할지,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해 극도로 악화된 한국 내 여론을 어떻게 진정시킬 것인지 등 산적한 난제들의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마치 할리우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빗대어 미국이 한국인 기술자들을 다시 모셔오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돌입했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정부 내부에서는 현재 이민국 구금에서 풀려나 한국으로 귀국한 기술자들을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절실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조지아주 서변화 개발 책임자인 트립 털리슨이 한국인 기술자들의 복귀는 필수적이며 우리는 한국에 의지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발언하여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정치권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톰 소지 하원 의원은 퀸즈 더글러스턴 지역구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문직 비자 카테고리인 E3 비자 발급 대상국에 한국을 추가하는 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3 비자는 직무 수행에 학위가 요구되는 전문직 종사자 1,500명을 대상으로 호주 시민에게만 발급되었는데 매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호주만이 유일한 발급 대상인 것은 문제가 있으며 한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공화당에서도 한국인에 대한 고숙련 비자 발급을 규정한 법안, 즉 연간 최대 15,000 개의 전문 취업 비자를 한국인에게 발급하는 내용을 발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한국인 대상 비자 법안들이 제대로 관심받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조지아 사태를 계기로 통과 가능성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미국 관세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면서도 통화 스와프 없는 대미 현금 투자는 1997년 IMF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대로 한국 외환 보유액의 80%가 넘는 거액을 현금으로 투자하는 것은 실제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미국 측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정면으로 거절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신뢰를 구축하려는 와중에 현정 자동차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과감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현정 자동차는 지난 18일 조지아주 엘레바 공장에 약 3조 7천억 원, 27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정역 발표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굴욕적인 사건을 겪고 기술자들을 철수시킨 직후에 나온 이 추가 투자 발표는 현지에서도 경악스러울 정도로 놀라운 조치였습니다. 더 나아가 현정은 오는 30일 공개 채용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하며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특히 군 관계자와 제대 군인 출신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군 복무는 개인의 희생과 국가에 대한 헌신으로 높이 평가받는 가치이며, 이는 미국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어 현정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했습니다. 조지아주 사건 이후 미국인들 대다수가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며 한국 기업과 기술자들에게 미안함을 표했던 상황에서 현정의 이 예상치 못한 일련의 조치들은 미국인들에게 깊은 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현정은 일본 및 유럽차가 15%의 관세를 내는 데 반해 자신들은 10% 더 높은 25%의 관세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자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정의 호세 문요스 사장은 우리는 상호 관세가 25%인 경우를 대비해 목표를 설정해왔다. 관세로 비용은 높아지겠지만 가격은 결국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관세로 인해 비용이 올라가더라도 매출을 증대시키면 마진도 개선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현정은 매출 성장률 목표를 기존 34%에서 56%로 2%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연간 영업이익률은 미국 관세 부담을 반영하여 78%에서 67%로 1%포인트 소폭 낮췄습니다. 당장의 전략은 매출 증대와 원가 절감으로 이 위기를 버텨내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관세 인상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40% 수준인 미국 내 생산 현지화율을 2030년까지 80%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한국에서 생산하는 차량은 미국 대신 다른 국가로 수출하고 미국으로 수출할 차량은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결국 한국차가 일본차보다 10%더 많은 관세를 내야 하므로 시장 경쟁에서 밀릴 것이라는 기존 분석은 점차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정은 이익률을 낮추더라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여 수요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차는 한국차보다 관세가 10%나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2.5%에서 15%로 인상된 것, 오히려 미국 시장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쓰다와 토요타는 이번 관세 조치로 2025년 영업이익이 24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자동차는 브라질 생산 차량을 아르헨티나 등 남미 주변국으로 확대 수출하며 중남미 시장 개척에 몰두하고 있으며 마쓰다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의 수출 물량을 줄이는 대신 캐나다와 콜롬비아로 판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완성찬 업체인 토요타마저 유럽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지난 7월 미일 관세 인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행까지 56일이 소요되어 일본 자동차 업체 7곳이 하루 평균 약 30억 원, 약 282억 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본 업체들이 내년 상반기에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을 10%에서 15%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차는 높은 관세에도 가격을 유지하는 반면 일본차는 가격이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경우 한국차가 훨씬 더 강력한 경쟁 우위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조지아주 공장 습격 사건과 관세 협상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는 2008년 러시아에서 벌어진 상황과 놀랍도록 흡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서 러시아는 높은 관세와 까다로운 규제를 시행했고 이에 일본차, 미국, 유럽차 기업들은 비용 부담과 환율 변동 위험을 이유로 줄줄이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현정 자동차는 이 상황에서 홀로 남아 오히려 현지에 합작 공장을 세우고 생산 능력을 늘려 러시아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고 결국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일본의 소니나 파나소닉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할 때 현지 생산 및 부품 조달, AS 센터 운영 등으로 브랜드 신뢰도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며 러시아 소비자들에게 국민 가전 브랜드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트럼프발 위기 상황에서 일본과 유럽 기업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들고 있을 때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늘릴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위기의 가장 강한 면모를 또다시 입증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최근에는 현정이 2023년에 매각했던 러시아 공장을 다시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정이 전면 철수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상표권을 재등록하며 조만간 러시아 시장에 재진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현정 공장을 인수한 러시아 기업 아트파이낸스는 솔라리스크라는 브랜드를 출범시켰는데 이는 사실상 현정차의 로고와 차 이름만 바꾼 제품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솔라리스의 시장 점유율이 1년 새 2배 이상 급성장했다는 점이며 이는 점유율 60%로 시장을 독식하던 중국 자동차에 맞서는 강력한 대항마가 되었습니다. 올해 누적 판매량도 지난해 대비 100% 넘게 증가했으며 지난달에는 현지 자동차 판매 탑 10순위 8위에 등극했습니다. 이는 현정차가 러시아 시장을 놓지 않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미국 현지 생산 증대로 인해 국내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현정은 울산 공장의 생산 능력을 증설하여 연간 20만 대를 추가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내 생산량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 내 생산 현지화율 80%를 목표로 공장을 짓고 있는 현정은
최근 수백 대의 로봇이 투입되는 스마트 공장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해 최첨단 무선 통신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현정 기아 공장에서는 생산 로봇은 물론 무인 운반차 AGV, 자율 이동 로봇 AMR,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위험 탐지 로봇 스포트 등 다양한 무선 기반 로봇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로봇들의 통신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현정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이 통신망 장애를 유발하지 않도록 채널을 다양화하고 안정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미국 내 노동자 공급 불안정 문제에 대해 현정이 이미 로봇과 AI라는 선진적인 대안책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정은 또한 미국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 기업 플러스모와 협력하여 물류 상업용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장 중이며, 지난 4월에는 세계 최대 자율주행 기업인 웨이모와 손잡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알고리즘 공동 개발에 착수하는 등 미래 기술 투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늘 위기 속에서 기지를 발휘하여 상황을 극적으로 역전시켜 왔습니다. 현정 역시 이번 위기를 발판 삼아 미국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장하는 대반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매체 CNBC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수용 시 한국이 금융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미국에 대한 명확한 경고로 해석되었습니다. CNBC는 기사 말미에 미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주목했는데, 트럼프가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 정책의 합법성을 다투는 사건이 오는 11월 5일 연방 대법원에서 첫 심리를 받게 됩니다. 앞서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대부분 불법이라고 판결했기에, 만약 대법원에서 불법이 확정된다면 트럼프는 현재와 같은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이 지금 관세 협상에서 잠시 피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을 벌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 의회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일본이 트럼프의 무자비한 투자 요구에 마지못해 서명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인도나 브라질처럼 정면으로 맞서지는 않으면서도 협상을 끈기 있게 이어가며 무리한 요구의 수정을 관철시키고 있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의 대응에 대해 열렬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일부는 트럼프는 모든 나라, 모든 회사에서 돈을 쥐어짜는 마피아 두목과 같다. 그는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까지 붕괴시킬 것이다. 미국은 피하라. 그저 자살 행위와 같은 무역 거래다. 라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한국인, 일본인, 유럽인들은 미국이 자신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오늘 미국이 체결한 모든 협정은 내일 무효화될 수 있다. 지정학은 안정성과 신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은 더 똑똑하니 알아서 잘 해결할 것이다. 라며 신뢰를 보냈습니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가 한국의 강경하고 현명한 행동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형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는다고 알려졌으나 이 대통령이 미국 도착 후 가장 먼저 취한 행동 자체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만난 인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었습니다. 블랙록은 현재 약 일경 7천조 원, 1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과 함께 AI 인프라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글로벌 차원의 AI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양측은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AI 수도로 발돋움시키는 데 협력하기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으며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블랙록은 한국의 인공지능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의 수십조 원 단위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업계에서는 최소한 수조 원 단위의 즉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거부하는 동시에 오히려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놀라운 역공을 펼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 H-1B 수수료를 기존보다 100배 인상하려 하자 한국은 이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22일 강호식 비서실장은 이를 세계 이공계 인재 유치 기회로 삼자고 주문했습니다. 그는 최근 R&D 예산 삭감으로
우수 인재들이 어쩔 수 없이 해외로 유출돼 되었다는 비판을 의식하며 정부가 AI 대전환 등 내년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한국의 전문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뛰어난 IT 인재들이 미국 등 타 국가로 유출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인재들을 놓치지 않고 확실한 지원을 통해 국내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한국은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도 놀라운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동결을 트럼프와 김정은이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연간 15보 20기 정도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하고 있다며 핵 동결은 일종의 잠정적 응급 조치이자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굴종적인 사고라고 일갈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한 해외 네티즌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면 왜 한국은 그럴 수 없는가? 라고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이번 조지아 공장 구금 사건을 겪으며 미국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현재 미국과의 핵 관련 협상에서 놀라운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우려했던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잠정 합의했으며 합의문까지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합의 내용은 관세 협상 타결과 함께 작성될 양국 정상의 최종 합의문에 담길 예정이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요구에 최종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합의가 보류된 것인데 추후 협상이 타결되면 한국도 일본 수준으로 핵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 아래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를 진행 중이며 사용 후 핵연료 저장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차세대 원자로 연료를 만드는 세계 최초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핵 잠재력을 확보하면 최소 3개월이면 핵실험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분석까지 나오며 어쩌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놀라운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싱크탱크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즈의 제니퍼 카바나우 수석연구원은 주한미군 규모가 당장 바뀌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인 추세로 볼 때 동맹국들이 핵 옵션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미 국방부 전략가들 사이에서 동맹국들 간의 제한적인 핵 확산은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미군이 철수하거나 역할을 축소할 경우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가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가 허용되고 더 나아가 핵무기 개발까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지아 공장 구금 사건으로 분노한 한국인들은 미국 측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법무부 및 관련 기업들과 협력하여 구금되었던 316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추가 면담을 실시한 후 이를 미국 측에 전달하여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사과와 관련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경제적, 군사적, 안보적 실익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미국에 갔지만 트럼프와는 만나지 않는 대신 우즈베키스탄, 체코, 이탈리아, 프랑스, 폴란드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체코와 폴란드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방산 협력의 기틀을 공고히 다질 것으로 보이며 이들 국가 정상들과의 유대 강화 및 방산 인프라 등 실질적인 협력을 논의하여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칠 것입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이미 견고한 유럽 시장을 뚫고 있으며 이제는 미국까지도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고등훈련이 초대형 프로젝트에 한국 전투기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세계적인 명품 무기인 K9 자주포 역시 미국이 채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을 통해 성장해온 한국 기업들은 차원이 다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현 정차가 미국 현지 근로자 채용 시 군 관계자와 제대 군인을 환영한다고 밝혔던 것과 더불어 하나방산 3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하나오션은 국가보훈부와 함께 G.25 전쟁 참전 미군 용사들을 경남 지역 사업장으로 초청하는 감동적인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미 해군 병원 선박에서 간호사로 복무했던 로이스 원,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을 지킨 로버트 N. 마르티네즈 하사 등 참전 용사를 비롯해 주한미군 복무 장병 및 가족 85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창원 사업장을 방문하여 K9 자주포와 단장 로켓,
천무 등 첨단 무기 체계 시연을 관람했으며 일부는 K-다잉처에 직접 시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98세 미 참전 용사가 K-사인 자주포에 탑승한 후 Amazing, Amazing이라고 외쳤다는 일화는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에 대한 깊은 감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외교 및 기업 활동 속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는 대미 투자가 없다는 강력한 발언을 내놓아 전 세계 언론의 속보로 전달되었고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한국과 미국 간의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구금 사건은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구금되었던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었으며 그들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보장이 없다면 그들과 그들의 가족 모두 당연히 복귀를 꺼린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한국인 없이는 안 된다고 거의 예언하듯 호소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비자 문제 해결 없이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비자 조건을 점점 까다롭게 만드는 가운데 한국만이 예외를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총회 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의회 및 행정부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동안 국내에서는 국무총리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결책을 요구하며 이중으로 압박하는 모양새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투자 패키지와 관련하여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를 경청하며 관련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쪽에서는 비관세 부분과 무역 분쟁에서 한미 간 실질적인 합의를 많이 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측의 입장이 처음과 달리 강하게 나오는 한국 측 입장을 수용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투자는 외환 위기를 초래하며 여기에 서명하면 자신이 탄핵당할 것이라고 미국 측에 매우 강경한 발언을 전달했습니다. 최근 일본과 EU가 트럼프에게 거의 강탈당하듯 서명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정면 대응을 통해 미국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가기 전 자주 국방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는 세계 유일의 군사력 국가이며 스스로 북한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전명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해 떠날 테면 떠나라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실상 주한미군은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 견제용이며 이를 철수하면 세계 최고의 미군 기지를 잃게 되는 미국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자주 국방을 주장함으로써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실리를 얻게 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 외에 미국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방위비 인상에 대해서도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이번 협상은 우리가 시작합니다. 세부 사항에 집착하기보다는 일부는 단순히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확한 대답일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모든 요구는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국민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우리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방비 분담금에 대해 3.5%를 명확히 제시했는데 이는 무려 9배 인상을 요구하던 트럼프에게 던진 너무나도 당당한 발언이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은 미국의 무리한 투자 요구를 거절하면서도 오히려 투자를 유치하는 놀라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를 만나 MOU를 체결하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AI 수도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 정상과 만나 더 큰 방산 협력을 논의하고 이탈리아 총리와도 AI 및 방산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는 자신의 9살짜리 딸이 세계에서 가장 열광적인 K-팝 팬이라며 한국 음악뿐만 아니라 전통 의상 등 한국 문화 전반에 큰 관심을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탈리아 방문 의사를 밝혔고 멜로니 총리 역시 국빈 초청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밤 뉴욕 월가에서 한국 투자 설명회를 열 계획인데 여기에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투자할지 불확실한 3,500억 달러를 당장 입금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미국으로 가서 한국에 투자해달라고 역공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상대국이 약하게 보이면 더 강하게 나오지만 강하게 나오면 물러서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은 자신들이 가진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과 대화한 베선트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잘 극복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한국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건조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밖에 없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한국은 이 사실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과 FTA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에게만 특별히 제공하는 전문직 취업 비자 E3 비자를 한국에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지아주 사태를 계기로 미국 내부에서는 한국 국적자를 위한 유사한 전문직 취업 비자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김민석 국무총리의 강경 발언은 이러한 비자가 마련되어야만 한국이 미국에 계속 투자할 수 있다는 강력한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 기술자들이 돌아오고 한국이 세운 공장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관광지들도 한국 관광객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국 국민들이 이번 사태에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경제적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관광 산업의 실태를 다룬 한 영상에서는 한국 관광객이 사라지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타격에 대해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200만 명이 넘는 한국인 관광객이 미국을 방문하여 LA 거리를 채우고 뉴저지 BBQ 식당에 몰려들었으며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를 활성화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후 그 숫자는 3분의 1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이제 많은 상점 주인들은 한국 손님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라고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과거 40분씩 대기해야 했던 코리아타운의 식당들은 이제 직원들이 할 일 없이 서성이고 테이블에는 먼지가 쌓였으며 소주잔 부딪히는 소리 대신 정막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몇몇 아시아 식당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관광객이 사라지자 그 여파는 모든 우버 운전자, 모든 호텔 직원, 모든 소규모 사업주에게까지 미쳤습니다. 빈 식탁의 공백은 식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범한 미국인들의 지갑 속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왜 미국 여행을 취소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명확합니다. 하와이 휴가를 고려하던 한 한국인 가족은 우리 근로자들을 저렇게 대우한다면 우리 관광객들은 어떻게 될까라고 의문을 품었고 결국 파리로 여행지를 바꾸고 항공권을 취소했습니다. 평균적인 한국인 관광객은 미국 방문 시 $4,300 이상을 소비하는데 이는 유럽 관광객의 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100명의 한국인 관광객만 여행 계획을 변경해도 미국 경제에서 $50만 달러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100만 공립대학 1년 등록금 혹은 중산층 가구의 은퇴 자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더 큰 손실, 즉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한국의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거의 60%가 미국이 이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에 실망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실망감은 단순히 상업계약 체결을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가 공장에서 기회를 놓치듯 신뢰를 잃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서울에서 라스베이거스로 온 단 50명의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며칠 만에 약 $20만 달러를 남기고 가는데 이는 수십 명의 호텔 직원의 급여와 택시 운전사, 웨이터, 룸서비스 팁까지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입니다. 이제 이 숫자를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 50명이 여행을 취소한다면 지역 경제에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20만 달러가 사라집니다. 이는 돈뿐만 아니라 산소가 사라지는 것과 같으며 하와이에서 한국인 관광객 단체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은 40개의 호텔 객실이 비어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인 관광객 단체가 사라질 때마다 수십 개의 미국인 일자리가 증발하는 것입니다. 우버 운전자, 객실 청소부, 식당 주인 모두 이 손님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복잡한 정책보다는 몇 가지 잘못된 결정만으로도 평범한 미국인들이 가장 먼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더 이상 한국인 관광객이 돌아올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의 지갑이 비어가는 것을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입니다. 만약 이 관광객의 흐름이 완전히 끊어진다면 텅 빈 관광거리, 문 닫은 식당, 광고 포스터에서만 기회의 땅에 꿈이 걸려있는 미국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식탁의 빈자리는 단순한 식당의 빈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관광지와 조지아주 공장 지역에서는 한국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한국 사람들, 크고 아름다운 한국인들, 그 이상을 실망시켰습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신들이 가진 경제력과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대반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현지화 전략과 외교적 역공이 미국의 관세와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일까요? 아니면 잠시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 방편일 뿐일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이 이야기가 궁금한 친구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